옛날에는 뭐 대관령급이 99급이라고 해서 그 0을 넘어가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았던 때라 주문진에도 지게도 지고 갔다가 이제 어떻게 팔기도 하고 그랬죠. 그게 이제 시작이었죠. 방과는 나한테는 없어서는 안 되는 또 뭔가 사명감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어떠하든지 이걸 이제 전수해서 오래도록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우리나라 전통과자 한과는 선조들과 희로애락을 함께했다. 특히 잔치상이나 제사상에 항상 모습을 드러냈다. 이러한 사실은 여러 문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삼국유사에서는 수로 왕조 제수에 과를 사용했다는 기록이 나오고 열양세시기에서는 마을에서 선조 제사를 지낼 때 유과를 으뜸으로 삼았다는 구절이 등장한다. 여기서 말하는 과와 유과는 모두 한과를 뜻한다. 조선 후기학자 홍성모는 동국세 시기를 통해 잣강정, 매화강정 등은 설날, 봄철에 인가에서 손님을 대접할 때 없어서는 안 될 음식이라고 평했다. 조선시대 200여 종에 이르렀던 한과는 개항기 서양 과자가 유입되고 양국관리법이 시행되면서 한때 설 자리를 잃기도 했다. 현재는 명절 제사상에 올라가는 등 한과 전통이 이어지고 있다. 선조들은 한과를 과정류 또는 과줄이라고 부르거나 곡식가루로 과일을 본떠서 만들었기 때문에 조과라고 칭하기도 했다. 지역마다 한과를 달리 불렀는데 강릉에서는 산자를 포함하여 한과를 과줄이라고 했다. 강릉에서 한과는 제사나 질할금, 홀레시 피로연 등 집안 경주사에서 빠지지 않았다. 제사가 많은 집에서는 많은 양의 조과를 진상했는데 강릉시 사천면에서 조과 고임은 제사상에서 가장 으뜸으로 쳤다. 사천면은 모래 산자, 매화 산자 등 집안 모든 경조사에 산자가 들어갈 정도로 산자에 대한 애착이 강한 지역이다. 이곳에서도 유달리 산자와 인연이 깊은 마을이 바로 최봉성 명인이 나고 자란 갈골이다. 청룡꼬리에 둘러싸인 듯 산세 아래에 자리한 갈골은 마서방이 처음 터를 잡았고 그 뒤 강릉 최씨와 임씨 가문이 들어와 집성촌을 이룬 곳이다. 오늘날에는 한과 마을로 더 친숙하다. 이곳의 한과 역사는 최봉성 명인의 선조 강릉 최씨 4대조 최강철 선생부와 부인 풍천 임씨의 손에서 시작되었다고 전해진다. 이를 시작으로 제조법을 전통 방식 그대로 구체화하고 체계화시켜 집에서도 만들기 시작했다. 그 뒤 한과 제조법은 강릉 최씨 집안 대대로 전승됐다. 대한민국 식품명인 제23호 최봉성 명인은 이 제조법으로 과지를 만들고 알리는 데 한평생 몸바쳤다. 최봉성 명인은 강릉 최씨 희경공파 16대 장손으로 태어나 오랫동안 가문의 대들보 역할을 해왔다. 옛날에는 뭐 대관령급이 99급이라고 해서 그 0을 넘어가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았던 때라. 그리고 이제 그 주문진에나 이제 항구 도시니까 또 고기가 많이 잡혔잖아요. 옛날에는 뭐
명태도 많이 잡히고 우리 어렸을 적에는 뭐 오징어도 많이 잡히고 그랬는데 이제 뭐 여자들은 머리에 이고 남자는 지게도 지고 이게 또 이제 요즘식으로 이제 기름에 튀우고 이 조청을 많이 바르고 그러면 깨지지 않는데 옛날에는 그것도 이제 살짝 바르고 그래가지고 잘못 부딪히면 이제 부서지니까 차에도 시내버스가 있었지만 차에도 못 싣고 그냥 지고 다녔고 그 주문진에서 이제 고기를 하고 막 바꾸면 그 시장에서 이제 교환하고 그래가지고 다시 넘어오고 이제 이런 할아버지들이 이제 할머니들이 했던 거고 저는 이제 뭐 이렇게 그 주문진에도 지게도 지고 갔다가 이제 팔기도 하고 그랬죠. 그게 이제 시작이었죠. 명인의 조모 최창규 씨는 과줄 할머니라 불릴 만큼 한과를 잘 만들기로 유명했다. 그는 종부로서 책임감이 매우 강한 사람이었다. 조모 최창규 씨의 시력이 점차 안 좋아지자 명인은 어린 나이에 그의 손과 발이 돼 한과를 만들고 주문진과 강릉을 넘나들며 팔았다. 자연스레 한과 만드는 법을 익힌 명인은 16살에 처음으로 조모의 도움 없이 손수 한과를 만들었다. 명인은 그 순간을 잊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처음서부터 눈이 어두운 건 아니었고 한 50대부터 이게 요즘 같으면 눈이 안경 쓰든지 머리하면 되는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한 50대부터 이제 눈이 점차적으로 어두워져 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가고 이제 실명 가듯이 앞을 잘 못 보듯이 했었죠. 그렇게 이제 저를 키우다 보니까 상당히 엄하게 키워가지고 우리 진짜 할머니가 아닌 줄 알았어요. 어렸을 때는. 그래서 이제 뭐 할머니들한테 이제 많이 혼났지 뭐 아주 내달리켜가지고 집에도 못 들어온 때도 있고 뭐 어렸을 적에는 그렇게 혼이 안 내면 이제 일이 안 되니까. 명인은 한과를 가게에 납품하거나 집으로 찾아오는 이들에게 판매했다. 명인의 한과가 맛있다는 소문은 주문진을 넘어 강릉까지 퍼졌다. 하지만 양국관리법이 명인의 발목을 잡았다. 양국관리법으로 인해 한과를 만드는 것도 사는 것도 불법이었다. 종갓집 장손으로서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명인은 단속을 피해 한과를 만들었다. 모두가 어려웠던 시절이라 제재가 심하진 않았다. 명인이 한과를 만들어 판매하자 그 주변의 이웃들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한과를 만들었다. 강릉에서 한과를 제조하는 사람들은 점차 증가했지만 양국관리법으로 인해 판매 지역이 한정돼 있었다. 이로 인해 주민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자 명인은 판로 확대를 위해 고민했다. 그런 그에게 기회가 찾아온다. 1989년 양국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쌀 제조 및 판매에 대한 규제 또한 완화되었다. 한과를 합법적으로 만들고 판매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명인은 곧장 강원도청으로 가 사정을 설명하고 한과 제조 허가증을 받았다. 이후 명인은 갈골 산자의 우수성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서울과 대도시를 밤낮 없이 돌며 한과를 판매하기 시작했다. 어떠하든지 간에 이제 서울을 진출해야 되는데 사람 많은데 알려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하자고 마음 먹었던 게 이제 80년대 이제 후반쯤 돼서 안 되겠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한과를 시작해보자. 그래서 이제 뭐 행정이 쫓아다니고 해서 이게 양국법이 풀리는 언제냐 다냐 그래서 그때까지도 이제 허가를 낸 건 하나뿐이었기 때문에 동네에 한과 하시는 분들이 우리 이 동네가 다 했거든. 그런데 한 15명 정도 분리해 가가지고 불법으로 했다 해서 그래서 그게 계기로 돼가지고 양성화 한다 해서 또 다 이제 행정에서 도와주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양성화 했잖아. 그래가지고 이 동네가 이제 한과 마을이 됐지.
예. 줄이 되었다. 줄. 예. 아우 요리꾼 똑똑하다. 또 명주라고 그러는 말입니다. 그래도 옛날에 그저 유교 사상이 많아가지고 지금도 전례적으로 옛날 분 내려오잖아요. 네. 유교 하려면요. 그렇죠. 6시 내 고향에서 이제 그 방송 찍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다 가지고 애들을 둘만 놔두고 가서 이제 방송 찍고 나왔는데 집에다가 이제 애들만 놔두고 왔으니까 궁금해 전화를 했더니 애들이 뭐 우리 딸내미가 막 울면서 그래. 왜 그러냐 그러니까 전화가 와서 이제 받아서 끊고 나면 또 오고 끊고 나면 또 오고 이제 이 어리니까 이게 뭐가 모르잖아. 그래서 우리 애들이 지금도 그 얘기 한다고 그때 1996년 갈골산자 영농조합 법인을 설립한 명의는 농협과 협동해 미국, 일본으로 한과를 수출했다. 명인이 만든 한과는 한 번도 안 먹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을 정도로 재구매율이 높았다. 이는 미국과 캐나다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외국 사람들이 문제 한 번 왔는데 잡숴보라니까 내 안 먹더라고. 그랬더니 이제 버스를 타고 이제 가다가 데웠어. 왜 데웠나 했더니 우리가 이제 이렇게 체험을 하면 이제 뭐라고 싸주거든. 안 가져간다고 그러더니 그 가지를 데웠어. 먹어보니 맛있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이레이도 미국에도 가서 했지만 싫다는 사람들이 없더라고. 외국 사람들도 다 좋아해. 명인은 갈골산자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0년 대한민국 식품명인 제23호, 2013년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59호로 지정됐다. 한과 부문에서는 최초다. 한과는 유과류, 다식류, 정과류, 엿강정, 숙실과, 과편으로 나뉜다. 이 중 최봉선 명인이 만드는 산자와 강정은 유과에 속한다. 한과를 제조할 땐 멍석, 절구통, 항아리, 가마솥, 함지박, 채, 방망이, 밀판 등을 사용한다. 한과는 제조 과정이 단순하지만 손이 많이 간다. 그래서 한과를 만들 땐 두 사람이 협동하여 만드는 경우가 많다. 최봉선 명인의 조모 최창규 씨에게 작은 조모 이원섭 씨와 명인이 있었다면 오늘날 명인에게는 아내 김주희 전수자와 아들 최영준 전수자가 있다. 명인이 전국 각지로 돌아다니면서 과주를 팔면 김주희 전수자는 집에서 한과를 만들었다. 몇 해 전부터는 최영준 전수자가 김주희 전수자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최봉석 명인이 만드는 품목은 모래산자, 매화산자, 찹쌀산자, 찹쌀강정이다. 바탕은 똑같은 건데 쉽게 말하면 뭐 참깨가 묻으면 뭐 참깨강정, 흑임자가 묻으면 흑임자강정, 뭐 예를 들어 말해서 뭐 지금 곡식이 많은데 그 곡식에 대한 게 이렇게 붙으면 다 이제 그 이름이 다 붙는 거거든. 그래서 그 본 바탕은 똑같은 가지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탕이 좋아야 이제 물건이 제대로 나온다고 봐야 되고, 맛으로 얘기한다고 그러면은 어느 거 맛이 좋다고 할 수는 없고 다 좋다고 할 수는 없지. 뭐 어느 걸 뭉쳐놔도 한 가지니까. 명인의 갈골 산자들은 모두 바탕 만들어 썰기, 바탕 말리기, 바탕 튀기기, 튀밥 묻히기 과정을 거친다. 다만 어떻게 바탕을 썰고 튀밥을 묻히는지에 따라 한과 이름이 달라진다. 갈골 산자는 가장 먼저 한과의 바탕이 되는 떡을 만들어야 한다. 떡 만들기는 밧줄 제조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다. 명인은 찹쌀을 자연 발효해 떡을 만든다.
공기에 찹쌀과 물을 넣는다. 물은 찹쌀이 잠길 정도로 붓는다. 재료를 넣은 옹기는 25도에서 30도 온도에서 약 2주간 발효시킨다. 이때 옹기는 발효균이 서식하기 좋은 환경을 갖춘 것으로 쓴다. 메마른 찹쌀은 물을 흡수해 부피를 키우는데 어느 정도 흡수되면 물을 뱉기도 한다. 이로 인해 찹쌀이 수면 위로 오르거나 물이 넘칠 수 있다. 이때마다 물을 보충해 주거나 퍼내 적전선을 유지해 준다. 찹쌀이 발효되면 봉긋봉긋 기포가 올라오고 하얀 막이 생긴다. 발효가 되고 있다는 증거다. 하얀 막은 골마지라고 부른다. 발효가 끝난 찹쌀은 깨끗한 물에 여러 번 헹궈 냄새를 제거한 후 광주리에 담아 물기를 제거한다. 찹쌀이 마를 동안 불린 콩을 물과 함께 갈아 콩물을 준비한다. 찹쌀이 완전히 마르면 절구통에 넣어 빻은 다음 채로 한번 걸러낸다. 찹쌀 입자가 모두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한다. 찹쌀가루에 미리 만들어둔 콩물을 조금씩 섞는데 약간 물렁할 정도로 반죽해준다. 이 반죽이 산자의 바탕이 된다. 반죽은 장작불을 뗀 가마솥에 젖은 배 보자기나 얇은 헝겊을 깐 다음 2~3시간 충분히 쪄준다. 이때 반죽이 고루 잘 익도록 위아래로 뒤집어준다. 알맞게 익은 반죽을 한 지박에 담고 공기방울이 일도록 방망이로 충분히 쳐준다. 이 작업을 꽈리치기라고 한다. 우리는 이제 바탕 자체가 눕게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되면은 뭐 이렇게 떡매를 치든지 뭐 떡이잖아. 그 떡인데 떡매를 치든지 뭐 이렇게 해야지만 우리는 이게 좀 묽은 거니까 이제 방망이로 하는데 배를 하면은 우선 부드러워지고 이제 그 포자라고 그래야지.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한과를 튀어놓으면 이렇게 부줄구면은 안에 포자가 이렇게 형성돼 있잖아. 찢는 바람에 공기가 유통 들어가서 그 깨르치기를 하면은 이제 방울이 또 생기거든. 이렇게 하면 그 방울이가 이제 생길 때까지 이제 쳐야 돼. 그러면 이제 이게 모양을 만들 적에 밀대로 민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밀대로 미는 게 아니라 손으로 이렇게 쓱쓱 미는 거는 그 깨르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부드러워져 가지고 손으로 해도 잡아 눌고도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늘어나고 그래서 이게 부드럽게 만들고 그 다음에 포자 형성되는데
적이 되기 때문에 때려치기를 많이 하게 돼요. 명인이 말한 포자는 산자 안에 그물처럼 생긴 얇은 막을 뜻한다. 꽈리치기를 할 때 공기방울은 균일하게 막을 형성하는데 이것이 나중에 기름과 만나면서 팽화한다. 포자가 크게 형성될수록 산자의 부피 역시 커진다. 명인이 만든 산자는 발효된 반죽을 꽈리치게 하기 때문에 포자가 매우 크다. 그래서 시중에 유통되는 산자보다 2배가량 더 두껍고 씹을수록 쌀의 깊은 맛이 난다. 여기에 바른 조청은 입에 달라붙지 않아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꽈리치기 한 반죽은 감자 전분을 친 바닥에 30분 정도 올려둔다. 그 후 밀판 위에 놓고 0.7cm 정도 두께로 평평하게 펴준다. 이후 반죽을 써는데 산자는 가로 세로 10cm, 강정은 가로 3에서 4cm, 세로 0.5에서 0.7cm 정도로 자른다. 제법 과줄 모양을 갖춘 반죽은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놓은 후 자주 뒤집어주며 바싹 말린다. 찹쌀가루를 묻힌 반죽을 2차례 튀기는 과정을 거치는데 그 전에 2개의 화로와 튀김솥을 준비한다. 튀김솥에 콩기름이나 옥수수유를 두른다. 보통 우리가 튀고자 그러면 이제 여러 개를 넣느냐, 한 개 넣느냐 이래서 이제 온도 조절이 좀 틀리지만 보통은 70도에서 80도 된 기름에다가 이 바탕을 떡을 넣으면 기름이 천천히 기름이 배면서 기름이 완전히 배면 이 바탕 넣었던 게 가라앉았던 게 뜬다고 이렇게 떠오르면 하얗게 되거든요. 우리가 떡을 만들어 놓으면 좀 누리끼리 해서 되어 있는데 이 기름이 완전히 배면 하얗게 이거 둥 떠. 그 뜬 걸 가지고 이제 뜨거운 데다가 넣으면은 이제 확 퍼지면서 이렇게 커지는데 그게 이제 다른 데하고 좀 차이점이라는 게. 산자를 튀길 때는 요숟가락이나 과줄 집게로 내귀퉁이를 잡고 고르게 펴준다. 기름에 튀긴 반죽은 바탕이 된다. 일반적인 한과가 기름에 튀울 때 부풀어 나는 시간이 2에서 3초 정도인데 반해 명인의 갈골 산자는 그보다 짧은 1에서 1.5초 만에 부풀어 오른다. 시간이 짧은 만큼 갈골 산자의 모양을 빠르게 잡아내는 것도 명인의 기술 중 하나다. 바탕이 노릇하게 튀겨지면 건져내 채반에 담아 기름기를 제거한다. 튀긴 바탕에 조청을 발라 충분히 스며들게 한 다음 튀밥, 검은깨 등 고물이 담긴 함지박에 넣고 흔들어 바탕에 옷을 입혀준다. 갈골 산자가 완성됐다. 한과는 고물에 따라 이름이 달라진다. 바탕에 튀밥살을 묻히면 찹쌀 산자나 찹쌀 강정이 되고 매화 옷을 입으면 매화 산자가 된다. 고물 묻힐 갈골 산자는 쓰임에 따라 과반이나 석자,
동구리 등에 조심히 담는다. 강릉에서는 이 매화산자가 유명한데 매화산자는 튀밥 모양이 매화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매화산자 고물인 튀밥은 강릉 청정 지역에서 재배되는 찰벼를 사용해서 만든다. 질 좋은 겹실을 엄선해 술에 적신 후 하룻밤 재운다. 그 뒤에 달궈진 가마솥에 넣고 타지 않게 저어주면 매화가 완성된다. 매화산자 못지않게 사천에서 유명한 산재가 바로 사천 바닷가에서 난 모래로 튀긴 모래산자이다. 기름이 귀했던 시절에는 모래가 기름 역할을 대신했다. 모래산자는 바탕에 기름이 많이 배지 않아 담백한 것이 특징이며 사천마을에는 모래산자라는 말이 통용될 정도로 그 옛날 사천면을 대표하는 주전부리기도 했다. 모래산자를 제조하는 기술은 현재 국내에서 명인이 거의 유일하다. 모래산자를 튀길 땐 사천 바다에서 깨끗하고 굵은 모래를 사용한다. 작아서 사용할 수 없는 모래는 채로 쳐 걸러낸다. 굵은 모래는 소주에 담가 수국한 다음 튀김솥 위에 깔아준다. 달군 튀김솥에 기름을 조금 두른 후 반대기를 넣고 튀긴다. 열기로 인해 바탕이 오므라들면 노숟가락을 이용해 평평하게 펴준다. 튀김 바탕에 박힌 모래는 대바늘을 이용해 제거해준다. 모래산자가 완성됐다. 시대가 변하면서 한과 제조도구 역시 변화했다. 덕분에 30분 걸리던 작업이 2~3분이면 끝난다. 현재 명인의 소망은 갈골 한과 체험 전시관 규모를 키우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위상이 점차 높아지면서 우리나라 전통 음식에 대한 세계인들의 관심 또한 높다. 하지만 한과를 아는 외국인은 많지 않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일본 전통 과자와는 매우 대조적이다. 개인이가 이 체험관이 결국적으로 이제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장소지. 자주 오는 손님하고 대화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집 이 체험관에 자주 오는 사람은 뭔가는 관심이 있고 이렇게 하고 싶어서 온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이 한과가 어떤 거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 과자이기 때문에 이제 알려야 된다든지 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전수하고 이렇게 알리는데 좋은 거기고, 그 대신 좀 뭐 외국 사람들이 온다 그러면 우리나라 제품이 이런 게 있다, 이게 우리나라 과자다 하는 걸 또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하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거고.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세계 시장에 내는 게 뭐 그게 그렇고, 지금은 다 구전으로 내려와서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제 한편의 어떤 그 책으로 엮어서 그냥 알리는 거 하고, 또 세계적으로 또 좀 이렇게 진출해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이 밖에도 명인은 계승자를 양성하기 위해 교제 활동도 꾸준히 해왔다. 우리 한과 부흥을 위해 관련 규제가 완화되자 명인에게 한과를 배우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든 적도 있었다. 옛 방식대로 산자와 강정을 만드는 것은 명인의 신념이자 이제껏 명인의 한과가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었던 이유다. 명인은 선조들이 먹던 한과와 가장 가까운 맛을 지키기 위해 시대에 타협하기보다는 그만의 고집을 고수해왔다. 어렸을 때는 되게 무서운 사람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 2학년 때 저한테 술을 처음 따라주시면서 너는 이제 네 스스로 판단할 수 있고 네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너의 인생의 결부가 돼 있으니 이제는 아빠가 해초를 안 줄 테니까 대신에 네가 잘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해라. 아버지는 또 늘 겸손함을 잃지 않으시고 또 좋은 거울이 돼주시기 때문에 늘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늘 마음속에 아버지를 뛰어넘겠다는 좀 그런 다부진 각오가 있었어요. 부모를 잃고 자라셔서 자수성가하신 분인데 저는 부모도 있고 또 대학도 나오고 또 사회 경험도 과거에 저희 아버지랑 비교했을 때는 또 풍부하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를 좀 뛰어넘고 싶다 이런 각오를 갖고 내려왔거든요. 현 시점에서 드리고 싶은 말은 감사하고 또 뛰어넘어 보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또 이걸 이제 이어가려고 마음 먹은 자체가 고맙고, 이건 되긴 한 거지. 요즘 애들이 이제 뭐 이 어려운 걸 누구 하려고 그러겠어. 안 하려고 그러지. 좋은 기업이 있었는데 그 굳이 때려치고 올 이유가 아니야. 그런데 뭐 시킨다고 될 일이 아니고 본인이 부모가 위에서 내려오던 걸 자기도 지키려고 내려왔다는 데도 고맙고, 열심히 배워가지고 또 잘해 나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선조들이 즐겼던 우리 전통 과자 한과는 최봉선 명인이 고집스레 옛 방식을 고수해왔기 때문에 과거 선조들이 사랑한 그 맛의 원형에 가깝게 보존해 올 수 있었다. 사천 바닷가의 모래가 파도에 휩쓸려 새로운 모래로 대물림 되듯이 명인 또한 그동안 갈고 닦은 길을 새로운 이에게 전달해야 할 순간이 다가왔다. 뭐 죽을 때까지 이 한과는 내한테는 어려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더 내놓은 적이 없으니까, 한과에 하는 데서 중점 무두고 다 바쳤으니까 이 한과는 뗄 수 없는